있지 않았어? 아니요. 있는데 그냥 안 가져갔어? 네. 아니가 말 진짜 잘 들어. 아니가 읽어보세요. 풀고 있지. 근데 수주가 처음인 친구는 없으니까 좀 간략하게 주요 내용, 특히 우리 수능에서 쓰이는 주요 개념들 위주로만 좀 볼게요. 풀었어? 기억 좀 나요? 너무 앞쪽이야. 맞죠? 기억이 나요? 자,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차근차근 같이 봅시다. 자, 우선 우리가 극한이라는 거는요, 증명 없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였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우리가 수렴한다 라고 불렀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수렴이라는 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어떤 상황이 있느냐? 자, 1번 수렴의 정의. 자, 그래프를 그렸을 때 우리가 한없이 가까워지는지 보는 건 맞아? 자, 근데 뭐 너네 이미지 쓰면서 하면 기억을 좀 더 오래 가겠죠? 자, 우리가 x가 특정 값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의 수렴과 그리고 x가 뿔만 무한대로 갈 때의 수렴이 다르게 정의가 돼요. 자, 우리가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진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은 특정 값일 때는 따라하세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면 극한이 존재한다. 수렴한다. 라고 말을 해요. 자, 만약에 좌극한은 식으로 쓰는 게 좀 더 낫겠죠? 말로는 좌극한이라고 해도. 자, 리미트하고 fx라고 할게요. x가 a로 갈 때 fx 하면은 따라하세요. fx의 극한. fx의 극한 값. 다시 따라하세요. fx의 극한. fx의 극한 값. 이라고 비교를 한 거죠. 근데 여기다가 내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무슨 극한이라고 부르죠? 좌극한. 그래프상에서는 왼쪽에서 그래프를 따라 쭉 특정 지점에 가까워질 때를 좌극한. 리미트 한 다음에 x가 a 플러스로 갈 때 fx 하면 이거는 누구의 무슨 극한? fx의 우극한이라고 부르죠. 자, 좌극한과 우극한이 어떠면? 같으면 우리가 뭐 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수렴한다. 따라하세요. 극한이 존재한다? 수렴한다? 만약에 이게 L이라는 값으로 수렴했다면 따라하세요. L로 수렴한다? 또는 극한 값이 N이다.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었죠? 이 정도만 쓸게요. 복습이니까. 자, 그리고 만약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a-a 플러스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지 않으면 또는 둘 중에 하나는 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가 수렴하지 않는다. 줄여서 우리가 뭐 한다라고 부르기로 했죠? 발산한다. 발산의 정의는 수렴하지 않는다요. 자, 그리고 우리가 x가 뿔만 무한대로 갈 때는 상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몇 가지로 나뉜다고요? 세 가지. 만약에 리미트 한 다음에 x가 a 무한대로 갈 때, 뿔만 무한대로 갈 때 fx가 그러니까 플러스 무한대일 때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특정 값 L에 만약 한없이 가까워진다면 우리가 이때를 수렴한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L로 수렴한다. 이때의 L을 우리가 극한 또는 극한 값이라고 말을 해요. X가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 값. 자, 근데 만약에 리미트 X가 뿔만 무한대로 갈 때 fx의 그래프를 관찰해봤더니 한없이 커졌다? 그럼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한글로는 우리가 fx의 극한은 어디로 뭐 한다라고 말하죠?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부르는 거야. 또는 따라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자, 보세요. 우리가 f가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는 l이라고 표현하죠? 이건 따라서 극한 값. 이거는 그러면 값이 아니라 이거는 무한대는 따라서 무한대는 한없이 커지는 상태. 커지는 상태를 표현하는 커지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거 있는 거기 때문에 값이 아니에요. 얘는
근데 편의상 그냥 는 무한대로 쓰는 거지만 값은 아니다 라는 건 알고 있어야 돼. 자, 또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뿔과 무한대로 갈 때 쓸게요. fx가 어디로 갈 수도 있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뭐 한다고 말하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렴과 발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x가 특정 지점에 가까워질 때의 수렴과 발산, x가 플러스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의 수렴과 발산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거는 x가 특정 지점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저때의 상황이 주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거죠. 자, 따라하세요. 수렴할 조건, 수렴할 조건. 좌극한은 우극한. 정확한 물론 그건 x가 a로 갈 때예요. 그때는 좌는 우, 그건 좌극, 우극 이렇게 줄여서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하죠. 정확히는 fx의 좌극한과 fx의 우극한이 각각 존재하고 그 값이 어떠면 같으면 우리가 뭐 한다고 불러요? 수렴한다. 예를 들면 여기에 는 L이었다고 친다면 내가 식으로는 A-A 플러스를 합쳐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는하고 L 이렇게 부르고 이거를 극한 또는 극한 값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합쳐서 쓴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수렴과 발산의 정의가 뭔지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처음에는 우리가 그냥 그래프를 이용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봤고, 두 번째, 근데 그래프로 매번 보는 게 너무 불편하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요, 함수의 극한의, 따라하세요.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 다시 따라하세요.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 함수의 극한의 기본. 이라는 걸 배웠어. 얘가 뭐냐고 묻는다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라는 값으로 만약에 수렴을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그때 fx 값은 gx는 베타라는 값으로 좌극한도 베타, 우극한도 베타, 그래서 극한값도 베타 일 때 상황이에요. 그럴 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한 다음에 fx와 gx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 건, 따라하세요. 분모가 0일 때를 제외하면, 분모들을 제외하면 나누기를 할 때는 나누는 식이 분모로 내려가는 거겠죠? 이때 g의 극한이 0이 아닐 때를 표현하는 거야. 분모가 0이 아니면 우리가 따라하세요. 수렴하면 분리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개를 분리를 할 수 있어요. 따로 리미트 내 맘대로 분리하면 안 돼. x가 a로 갈 때 fx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로 따로따로 분리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그대로 똑같이 써주면 돼요. 자, 그래서 따로따로 계산해서 얘는 그러면 어디로 수렴한다고 전제조건에 깔려 있었죠? f의 극한은 뭐라고 전제에 깔았죠? 앞에 알파. g의 극한은 베타. 요렇게 계산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건 두 가지. 자, 따라하세요. 수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수렴은 나눌 때 분모가 0이 아니면 분모가 0이 아니면 수렴이 보장된다. 수렴이 보장된다. 여기 첫 번째 의의는 이거예요. 수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수렴은 뭐가 보장된다고요? 수렴하는 게 보장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단 나누기 할 때는 뭐가 0이 아니어야 보장해 줄 수 있죠? 또 하나 수열의 극한,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 방금 내가 수열의 극한 하고 가지고 이 기본 성질은 이제 극한식을 계산할 수 있게 된 거야. 계산할 수 있게 됐다. 이걸 배우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냥 극한을 조사해라 그러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래프 화살표 해가지고 몇 수로 수렴하네, 발산하네, 이걸 판단해야 되는 거였는데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극한식을 계산할 수 있게 됐어요. 이 사실 안에 좀 더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 예를 들면은 y는 c라는 상수함수가 있다 쳐봅시다. 기준문자 x로 할 때 이렇게 얘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c 상수함수는 무조건 결과가 뭐가 나오는 거 확인.
C가 나온 거 확인했죠? 그래프에서 좌극한도 C, 우극한도 C, 그럼 극한은 C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Y는 X라는 1차 함수가 있다고 치면 Y는 X 그러면 X가 A일 때 이건 안 써도 되더라? 이건 설명해 주는 거야 왜 계산 가능하게 되는지 설명하는 거야 자 이때 X가 A에 가까워지면 좌극한이 뭘까요? Y는 X야? 그럼 몇 콤마 몇이겠어요 여기가? A, A죠. 그럼 좌극한은 A. 우극한도? A. 그래서 알게 된 사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는 무조건 어디로 가더라? A. A.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뭘 할 수 있게 되느냐? 보세요. 함수역학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의 n승 몇 차든 상관없어요. 이거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곱하기 땡땡땡 X의 n개를 곱한 거랑 똑같죠? 자 따라하세요. 수렴하면 수렴하면 분리할 수 있다. 분리할 수 있어. 이 X는 어디로 수렴하는 거 알고 있어? 그려놨죠 내가? A. A로 수렴하는 거 확인했죠? 얘도 어디로 수렴해? A. 수렴 곱하기 수렴을 따로따로 싹 다 분리해서 얘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로 따로따로 분리할 수 있어. 왜 분리할 수 있어? 뭐 하니까 분리할 수 있던 거야? 수렴할 수 수렴하니까 분리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이거 어디로 들어가는지 내가 알고 있거든. 어디라고 그랬어? A. 그럼 A가 몇 번? 멤버. n번. 그래서 따라서 극한식은 하나씩은 대입한다. 대입하다. 그냥 A의 n승하고 결과가 나와. 정말 신기하게. 그래서 따라서 단항식의 극한은 하나씩을 극한을 계산할 수 있다. 계산할 수 있어. 단항식 계산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이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어요. bx n승 플러스 cx n승 이렇게 단항식이 두 개 모였어. 그럼 무슨 식이라고 부르죠? 다항식. 하나의 항이라고 부르죠? 하나짜리는 무슨 식? 단항식. 두 개 이상이면 다항식. 하나짜리 다항식이 포함되긴 해. 한 개도 다항식이 포함돼. 단항식도.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자 얘가 b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x지. b는 상수란 말이야. 그럼 상수 함수는 항상 그 상수값으로 b로 수렴하는 거 알고 있죠? x 전부 다 어디로 수렴하는 거 알고 있어? a. 그러면 얘는 단항식이니까 이제 아까 대입해야 되는 거 확인했죠? 여기 수렴하는 거 확인했어요. b a의 n승으로 수렴하겠죠? 얘도 c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x니까 전부 다 수렴하니까 분리해서 따로 계산하면 c a의 m승으로 수렴하는 거 알고 있죠? 따라서 수렴 더하기 수렴도 수렴 더하기 수렴도 분리할 수 있다. 분리할 수 있어. 그래서 분리해보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bx의 n승 플러스 그냥 뭐가 될까? CX. 안 돼요. 리미트. 분리할 수 있으니까 리미트가 나와야죠. x가 어디로 갈 때? A로 갈 때. a로 갈 때 cx의 m승 2. 얘 어디로 수렴하는 거 우리가 아까 단항식 이제 했죠? 어디로 간대요? B A의 N승. n승 플러스 얘는 어디로 수렴한대요? C A cA의 m승. 그래서 따라하세요. 다항식도 다항식도 대입한다. 대입. 대입하면 BA의 n승, CA의 m승 되는 거 확인했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다항식의 극한은 그래프 이제 그린다 안 그린다? 안 그려요. 따라하세요. 극한식 계산은 대입하고 관찰한다. 가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야. 자, 유리함수도 마찬가지, 무리함수도 마찬가지. 이런 비슷한 원리로 이제 유리함수든 무리함수든 뭐든 그래프 안 그려요. 따라서 극한식 계산은 대입하고 관찰한다. 를 이제 배우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원리에 의해서 내가 왜 계산 가능하게 됐는지를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따라서 수렴하면 수렴하면 분리할 수 있다. 분리할 수 있어. 분리해서 따로따로 계산해봐서 알게 된 사실 다항식은 극한식을 대입해서 그냥 결과만 관찰하면 되더라. 유무리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극한을 구할 때 그래프를 안 그려요. 따라서 극한식 계산은 극한식 계산은 대입하고 관찰한다. 대입하고 관찰. 이건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하죠. 대입하고 관찰하면 둘 중에 하나. 따라서 정형, 정형. 부정형. 부정형. 정형이 뭐냐? 딱 대입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리미트 하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3분의 x 이렇게 되면은 대입하면 이거 몇 분의 뭐로 생각하면 돼? 3분의 3분의 무한대. 무한대 하면 결과가 뭔지 알아볼래?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무한대죠? 네. 결과가 확정됐어. 그래서 우리가 따라하는 확정형, 정형. 줄여서 정형 정형. 이라고 불러요. 자, 1번
정형일 수도 있고요. 정형은 결과가 쉽게 예측이 되는 꼴을 정형의 형태, 정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확실히 꼴이 파악이 안 되는 건 무슨 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부정형. 자, 정형 몇 개냐? 몰라도 돼요. 근데 부정형은 알아야 돼. 몇 개? 와. 이거는 몇 개인지도 알아야 되고 각각 뭐가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각각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까지 다 알아야 돼요. 따라하세요. 1번. 따라하세요. 1번. 1번.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 야, 무한대분의 무한대면 몇 나올 것 같아? 약분하면 1이겠죠?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애매해요. 이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뭐 1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이 실제 구체적인 식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이 형태는 우리가 결과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슨 형? 부정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따라하세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무한대분의 무한대. 두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야. 이거는 뒤쪽에 미분계수와 도함수에서도 계속 나와요. 따라하세요. 0분의 0꼴. 0분의 0꼴. 0분의 0꼴. 이거는 정확히 0이 아니야. 따라하세요. 0에 가까워지는 식분에 0에 가까워진 식분에 0에 가까워지는 식. 0에 가까워진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면은 따라하세요. 극한식 계산은 극한식으로 계산은 대입하고 관찰한다. 1번 대입하면 분모 몇 나? 0. 0. 분자도 몇 나? 0. 근데 진짜 0일까지 0에 가까워지는 거야. 가까워져. 가까워지는 거. 왜? 따라서 x가 x가 1은 아니지만 1은 아니고 1에 가까워진다. 1은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딱 1일 때가 0 되지. 근데 1에 가까워지니까 진짜 0은 아니고 0에 가까워요. 가까워지는 상태인 거야. 이것도 x가 1은 아니야. 1이면 딱 0 되는데 1에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0은 아니고 0에 가까워요. 가까워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분의 뭐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0분의 0. 0분의 0. 세 번째, 무한대 곱하기 0. 하나는 엄청 커지고 있고요. 하나는 엄청 작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이거는 진짜 0이 아니라 0에 가까워지는. 한없이 커지는 식과 한없이 0에 가까워지는 식의 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것도 무슨 형? 부정형. 지금 따라하세요. 부정형. 네, 집중해야죠. 자, 네 번째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얘네들 기본적으로 어떻게 다루느냐라고 한다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은 따라하세요. 최고차항으로 최고차항으로 나눈다 나눈다. 라고 하면 반만 빠지는 거야. 뭐가 빠져? 깨. 힌트. 땡땡의 최고차항. 땡땡이 쳐줘. 따라하세요. 분모의 최고차항을 나눈다. 자,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 x. 미적분하는 숫자를 멈추는 거야. x가 무한대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x 3승 플러스 x 이렇게 더 쳐봅시다. 따라하세요. 극한식 계산은 극한식을 대입하고 관찰한다. 대입하고 나서 분모는 얘 어디로 가요? 무한대요. 무한대. 무한대는 엄청 커지고 있는 거야. 거기 1 더하면 갑자기 0 돼. 얘도 그냥 뭐야? 무한대. 무한대. 분모는 무한대로 가요. 분자 x 세제곱은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야. 엄청 커지는 거랑 엄청 커지는 거랑 엄청 커지는 거 곱하면 뭐가 될까? 엄청 커져. 엄청 커지는 무한대가 되겠죠. 얘도 어디로 가고? 무한대. 그럼 무한대랑 무한대를 더하면 또 뭐가 될까? 무한대. 그러면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는 얘 뭐가 돼? 무한대. 그럼 뭐분의 뭐꼴? 무한대분의 무한대. 그러면 어떻게 될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분모가 지금 몇 차씩이라고 부르죠 이거를? 1차씩. 1차씩. 그럼 최고차는 누구야? 1차. 1차 x죠. 그러면 x로 분모분자를 뭐 한다? 나눈다. 나눠봤더니 1차였던 애는 그냥 상수가 되고요. 차수가 낮은 애는 분수식이 되고요. 차수가 높았던 애는 이렇게 남아요. 그러면 따라하세요. 극한식 계산은 극한식 계산. 대입하고 관찰한다. 대입하고 새로 극한식 식을 변형했죠? 그럼 또 대입하고 관찰. 식 변형 또 대입하고 관찰. 식 변형 또 대입하고 관찰. 언제까지? 부정형이 정형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요. 자, 그러면 얘는요. 대입하면 1은 그대로 1이죠. 이거 무한대분의 1 하면 뭐에 가까워질까요? 0에 0. 그러면 이렇게 하면 0 하면 실제 0이 아니야? 0에 가까워지는 상태인 거야. 이거는요? 무한대. 무한대 플러스 1이니까 여기 분자는 뭐가 되겠네? 무한대. 그럼 얘는 1분의 무한대. 무한대. 이거 정형일까 부정형일까? 정형. 정형이야. 무조건 어디로 갈거 확인되니까. 무한대로 가요. 무조건 무한대로 확인되니까. 그럼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이렇게 봤더니 차수가 똑같을 때도 되고 분모가 차수가 더 클 때도 해봤어. 그랬더니 규칙이 항상 있더라라는 거야. 만약에 분자가
차수가 더 지금 여기 분모 1차, 분자 3차죠? 분자가 차수가 높았다? 그럼 결과가 항상 어떻게 되더라? 무한대로. 무한대 또는 부호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무한대. 그래서 뿔만 무한대로 발산하고 바로 그냥 나누고 자시고 아니야. 그냥 차수 보고 바로 발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차수가 똑같았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 세제곱에다 쳐보세요. 그 개수. 그러면 따라하세요. 최고차항의 최고차항이 개수비로 수렴 개수비로 수렴. 하는 거 귀찮으니까 안 쓸게요. 그냥 분모가 차수가 높았다? 따라하세요. 0으로 수렴. 0으로 수렴. 네, 1하는 걸 알았던 거야. 그래서 원래 정석은 분모의 최고차항을 나누는 거였어. 근데 우리가 분모 분자의 차수에 따라서 결과가 확정이 되더라. 그래서 분자가 차수가 높을 때, 차수가 같을 때, 분모가 차수가 높을 때 따로따로 우리가 결과를 미리 외워버렸던 거죠. 알고 있어야겠죠? 써줄까? 분자가 차수가 더, 여기 분자가 아니라 분자의 차수인데 귀찮으니까 분자를 쓸게. 자, 분자가 차수가 높으면 어떻게 된다? 뿔만 무한. 뿔만 원으로 발산한다.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차수가 같으면 뭐로 수렴한다? 최고차항 개수. 최고차항 귀찮으니까 개수비를 쓸게요. 자, 만약에 반대로 분모가 차수가 높았다. 무조건 어디로 수렴한다? 결과는 알고 있어요. 여기 있는 게 모르는 게 있다? 기분이 안 된 거야? 여기 있는 내용을 모른다? 구구단을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야. 말도 안 되죠? 당연히 알아야 돼. 수능은 얘들아 개념 암기와의 싸움이야. 이게 중간고사 이러면 이만큼밖에 안 되잖아, 개념이. 근데 이게 몇 개가 합쳐져가지고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고3까지 모든 개념을 다 알아야 수능 문제에서 빈틈이 없어지는 거야. 다 알아야 돼요. 다 알려면 안 까먹어야 돼. 안 까먹으려면 어떻게 될까? 한번 딱 보면 다 외울 수 있죠? 나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 여러 번 반복해서 봐야 돼. 몰라서 보는 게 아니라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넘기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봐야 돼요. 꾸준하게.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 지급도 봐야 되고, 자, 0분의 0꼴, 무한대 곱하기 0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원래는 방법이 조금 달라. 한 가지만 약속하면 한 번에 처리할 수가 있어요. 리미트 x가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다항식 1차식, 2차식, 3차식 뭐 이런 다항식이 들어가잖아? 이거는 최고차항만 봐도 돼요. 뭐만 봐도 된다고요? 최고차항. 이거 하나만 약속하면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처리를 할 수가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리미트 한 다음에 x가 무한대로 갈 때 x 3승 마이너스, 자, 극한식 계산은 뭐하고 뭐한다? 대입하고 관찰한다. 따라하세요. 극한식 계산은 극한식 계산은 하면 너네 바로 대답이 나와야 돼. 다시 따라해보자. 극한식 계산은 극한식 계산은 대입하고 관찰한다. 대입하면 얘 어디로 갈까요? 무한대. 무한대 빼기 얘 몇이냐? 천만이에요. 천만 곱하기 무한대면 얘 뭐가 될까? 무한대. 그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면 무슨 형? 부정형. 부정형이에요. 그러면 얘는 원래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따라하세요. 최고차항으로 묶어낸다. 최고차항을 묶어낸다. 그러면 최고차항은 3차죠? x 3승을 묶어내. x 3승 한 다음에 1 마이너스 x 2승분의 여기 천만. 한글로 쓰시네요. 이렇게 되겠죠? 따라하세요. 극한식 계산은 극한식 계산은 대입하고 관찰한다. 따라하세요. 극한식 계산은 극한식 계산은 대입하고 관찰한다. 대입하고 관찰한다. 자, 그럼 얘 어디로 가야 할까? 무한대. 무한대. 얘 어디로 가야 할까? 1. 얘 어디로 가야 할까? 0. 무한대면 천만이 별거 아니야. 0 돼요. 그럼 무한대 곱하기 1이니까 어디로 가면 확인? 무한대. 결국은 최고차항은 상수가 되고 나머지는 다 0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x가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다항식인 경우에 누구만 딱 보면 된다. 최고차항. 최고차항만 보면 그 식이 어디로 갈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다. 이것만 딱 기억을 해둡시다. 이걸 약속하면 0분의 0꼴, 무한대 곱하기 0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을 하나로 처리할 수 있어. 따라하세요. 통분. 성분. 따라해. 사람이 모르는데 목소리가. 통분. 성분. 유리화. 유리화. 인수분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적어도 하나를 쓰면 무조건 풀려요. 이건 알아야겠죠? 따라하세요. 통분. 성분. 유리화. 유리화. 인수분해. 통분은 언제 하느냐? 따라하세요. 분수를 분수를 더하거나 뺄 때. 이런 거. 1 플러스 x분의 이렇게 돼 있다? 분수를 더했죠? 그러면 통분 해보는 거야. 야, 예를 좀 봐봐. 이렇게 돼 있는데 통분할 게 있어 없어? 없어요. 통분은 그러면 따라하세요. 분수를 더하고 뺄 때. 분수를 더하고 뺄 때. 그때는 통분해볼까? 통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해보면 돼요. 해보 아니면 말고. 자, 이거는 U는 뭐였죠? 유리화. 유리화는 언제 하는 거야? 유리화가 뭔데? 따라하세요. 유리식으로 만드는 계산. 그게 유리화인 거야. 그럼 이건 무슨 식이 나와 있을 때 쓰는 거겠어? 무리식이 나와 있으면 일단 내 고민을 해야 돼. 이거 1순위를 고민을 해야 돼. 인수분해는 우리가 딱 보면 인수분해 하고 싶게 생긴 것들이 있겠죠? 인수분해한 다음에 묶어내고 약분할 거 있으면 약분을 해주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이거 일단 쓸 사람들은 쓰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함수의 극한의 첫 번째 파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쓰면 되겠어? 기억할 수 있겠어? 여기 있는 내용 얘들아 모르면 안 돼. 너네가 고3이고 수능을 적당히 보면 되는데요. 하면은 뭐 다 몰라도 돼요. 그럼 문제만 대충 좀 풀고 수능 보면 돼. 근데 수능을 잘 보고 싶다? 너네 이거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수량과 발산의 정의가 어떻게 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개념이 안 되는데 뭐 1등급 어떻게 맞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함수의 칸의 기본 성질 뭐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왜 중요한데?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극한식 계산할 수 있게 됐다고? 극한식 계산 어떻게 하는데?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너네가. 그게 되면 기본이 된 거야. 보통 고3 애들이 수능 볼 때 기본이 다 안 돼 있어. 야, 재수생, 삼수생들은 얼마나 많은 걸 하겠니? 재수, 삼수에도 다 1등급 받는 거 아니죠? 왜? 문제만 푸니까. 이걸 모르고 문제 풀면 무슨 의미가 있는데? 본 문제는 풀겠지. 첨부 문제 못 풀어. 개념을 모르니까. 평가원이 평가하는 게 결국 이거예요. 기본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복잡한 문제를 다 짧게 쪼개서 각각의 개념으로 조건을 해석해서 응용해서 풀어낼 수가 있느냐. 이걸 보는 건데 기본 개념 모르면 그냥 기본 다 틀리고 시작하는 거죠. 그럼 어려운 문제 절대 못 푸는 거야. 기본이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지워도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극한 절반 부분 극한식의 계산.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하나 정도는 더 하긴 해야 돼. 뭘 해야 되냐면 합성함수의 극한. 그거는 좀 우리가 알아놓기는 해야 돼요. 그건 이따 문제로 확인을 합시다. 합성함수의 극한은 문제로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파트가 하나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 미정계수의 결정. 따라하세요. 미정계수의 결정. 함수의 결정. 네, 얘네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킬러 문제 풀 때 직역도록 나오고요. 중킬러 풀 때도 직역도록 나오고요. 쉬운 4점에서 직역도록 나와? 이거 모른다? 그냥 수능을 포기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야. 와, 하나는 쓰니까 너무 좋네. 자, 미정계수의 결정은 미정, 정해지지 않았다. 개수는 기준문자는 개수라고 하죠. 기준문자 앞쪽에 곱해져 있는 숫자 또는 문자를 우리가 개수라고 부르죠. 자,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따라서 미정계수의 결정. 미정계수의 결정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전제 조건 조금 필요하긴 한데 결과를 말하자면 리미트 x가 뭐 a로 갈 때는 무한대로 갈 때는 어디로 갈 때는 상관없어요. 어디로 갈 때는 괜찮아. 자,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 분수식의 극한을 쓴다? 그럼 미정계수 결정 되게 많이 나오니까 미정계수 결정도 나오고 뒤에 이제 미분계수의 결정을 쓸 수도 있어. 자, 둘 다 같이 나와요. 이게 앞에 조건 하나 더 쓸게요. G의 극한이 몇인 상황? 0. 0인 상황이야. 다시 따라하세요. G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2인 상황이에요. 따라해보세요. 극한식 계산은? 극한식 계산은? 우리가 뭐하고 뭐하다? 이럴 거면 쓰는 게 낫겠죠? 대입하고 관찰한다. 따라하세요. 극한식 계산은? 극한식 계산은? 대입하고 관찰한다. 대입하고 관찰. 대입하면은 GA 되죠. 근데 이거 GA 했을 때 몇 나온다고 했어? 0 나온다고 했어. G의 극한이 0이었어? 그러면 0분의 하고 FA 하면은 분모가 0으로 가면은 전체 값은 어떻게 될까? 분모가 엄청 작아져. 전체 값은 어떻게 될까? 커져요. 엄청 커져요. 보통 무한대 또는 부호에 따라 마이너스 무한대는 발산해요. 근데 뭐한대? 알파로 뭐 한다? 수렴한다. 수렴한다. 이거 한글로 말하면 따라하세요.
분모가 0인데 분모가 0인데 수렴하면 수렴하면 이 상황인 거야. 분모가 따라하세요. 분모가 0인데 분모가 0인데 수렴하면 수렴하면 땡땡도 땡이다. 뭘까요? 아 여기 수축 되는 사람 몇 명인데 아무도 몰라요?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분자를 어? 인석. 자 따라하세요. 분모가 0인데 분모가 0인데 그럼 보통 발산해야 되거든. 근데 뭐 한대? 수렴한대. 따라하세요. 분모가 0인데 분모가 0인데 수렴하면 수렴하면 누구도 0이다? 분자가 0인데 분자도 0이다. 한글로도 우리가 읽으면 좋겠죠. 분모가 0인데 수렴하면 누구도 0이다. 분자도 0이다. 따라하세요. 분모가 0인데 수렴하면 분모가 0인데 수렴하면 너무 이상한 거야. 아니 분모가 0이면 발산해야지. 아 누구도 몇이구나. 분자도 그럼 0이고 우리가 결정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미정계수 결정 몇 번? 1번 1번. 자, 미정계수 결정 2번도 한번 쓰고 있구나. 네, 쓰세요. 자, 두 번째 상황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따라하세요. F는 지금 분자에 있는 애죠? 따라하세요. 분자가 0인데 분자가 0인데 수렴하는데 뭐가 아닌 값을 수렴한대? 0이 아니 이거 대입 관찰하면 GA분의 FA니까 FA 0이라서 0 하면 몇으로 수렴할 것 같아? 0 근데 0이 아니라 이렇게 수렴한대. 어? 말이 돼? 이상하죠? 뭐야? 야 0이면 0 아니야? 그래서 이상한 거야. 따라서 이상하면 이상하면 0분의 0꼴 0분의 0분의 0꼴인 거야. 와! 누구도 0이었구나. GA도 0 G. 자 그래서 여기다 쓰면 되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도 몇이 없구나. 0 이거는 그럼 한글로 내가 뭐라고 써줄까? 분자가 0인데 수렴하면 아, 좀 아깝다. 따라서요. 분자가 0인데 분자가 0인데 뭐가 아닌 값을 써요. 0이 아닌 값으로 누구도 0이구나. 수렴하면 분모도 0이고 분모도 0이구나. 한글로 그렇게 쓰면 되겠죠? 분자가 0인데 아니 그럼 0을 수렴하겠지 했는데 0이 아니 아닌 값을 수렴해. 와? 말이 되나? 그럼 누구도 0이다? 분모도 0 자 이게 따라하세요. 미정계수의 결정. 미정 개수의 야, 그럼 너네가 이거는 이 정도 개념은 뭐가 있는지는 되게 말할 수 있어야겠죠? 미정계수 결정 1번이 뭐고 2번이 뭐고 그거 모른다고 수능을 못 푸는 건 아니야. 근데 왜 이런 걸 알아야 되느냐? 그냥 뒤죽박죽으로 외우는 것보다 구조화 시켜서 어디에 몇 번, 어디 몇 번 이렇게 외워야 장기 기억으로 끌고 가기가 편해. 너네 보세요. 내가 지금 수원 수학통 중에 개념 물어보면 하나도 모르는 것이 다 대답할 수 있어? 못하죠? 왜냐? 그냥 막 외웠고 복습도 안 했으니까 지금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조화를 시켜서 여러 번 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야 돼요. 자 따라하세요. 분모가 0인데 분모가 0인데 수렴하면 수렴하면 분자도 0이다. 분자도 0이다 이거를 따라하세요. 미정계수의 결정 1번 미정 개수의 결정 1번 이라고 부릅시다. 자 그럼 미정계수 결정 2번이 뭐야? 라고 하면 인서가 뭐라고 말해줄래? 분자가 0인데 0이 아닌 값을 수렴하면 분모를 맞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 네 자 이거는 증명을 할 건데 어떻게 증명할 거냐?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로 증명할 거야. 따라하세요. 수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수렴은 수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수렴은 너무 길다 미안해. 따라하세요. 수렴 두 값이 있어. 따라하세요. 수렴하면 수렴 분리할 수 있다. 분리할 수 있다. 이걸로 할게요. 너무 길다. 자 1번 2번 아니면 몇 번 해줄까? 저 2번이요 2번 아씨 거절 표시네. 내용이에요. 증명해보고 있습니다. 자 증명 어떻게 하느냐? 내가 0이 되는 걸 확인하고 싶죠? 얘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이거 너네가 그 증명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거 보고 한번 진짜 그렇네? 하는 거랑 아씨 뭔지 모르는데 그런가 보다 하는 거랑 다르니까 이해를 하고 외우면 좀 더 오래 가요.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0인 걸 보여주고 싶지?
열심히 계산 땡땡땡땡땡땡 해서 는 진짜 0이네 이거 확인하고 싶은 게 내 목적이야. 알겠니? 전제 조건은 뭐였느냐? F는 0이었고요. G분의 F는 뭐였다? 알파였다. 자, 이거를요. 따라하세요. 수렴. F 0으로 수렴하죠? G분의 F는 어디로 수렴한대? 수렴 곱하기 수렴은 따라하세요. 수렴 곱하기 수렴은 리미트를 분리할 수 있다. 네, 얘를요. 식을 살짝 변형해서 쟤네 둘의 사칙연산으로 표현하고 싶어. F랑 G분의 F를 뭐 하면 G만 딱 납니까? 뭐 하면 안 되는 G분의 F제곱되네 이런. 약탈하면 어떻게 해야 G만 딱 납니까? 나눠요. 누구를 누구로? fx를 fx 나누기 하면 나누기. 역수를 곱한다는 얘기죠? 누구를 역수로 곱해주면? gx분의 f. 그렇죠. gx분의 fx 해주면 나눈다는 건 역수를 곱하는 거니까 역수하면 f분의 g하고 약분돼서 누구만 남겠네. gx 이렇게 되는 거 확인했죠? 자, 따라하세요. f는 지금 어디로 수렴? 알파 0 따라하세요. 수렴, 수렴 나누기, 나누기 수렴. 수렴 은 뭐 할 수 있다? 분리할 수 있다. 하면 틀린 거야. 헉, 왜 틀렸을까? 풀릴 수 있다며? 0이 아니라고 말해. 맞아요. 그거까지 말해줘야 돼. 자, 얘 어디로 수렴한다 그래? 이렇게. 알파 알파. 얘는 0으로 수렴하죠? 얘는 알파로 수렴하는데 와 너무 좋아. 알파는 뭐가 아니라고 말해놨어. 따라하죠. 수렴 나누기 수렴. 수렴 나누기 수렴 나누기로 들어간 얘가 분모의 역할을 하는 거겠죠? 분모가 뭐가 아닌 거 확인. 0이 아니라 0이 아닌 거 확인. 그러면 따라하세요. 수렴 나누기 수렴은 수렴 나누기 수렴은 분모가 0이 아니면 분모가 0이 아니면 분리할 수 있다. 분리할 수 있다. 분리할게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로 리미트를 분리할 수 있어요. 여기서 분리한 과정의 근거 와 누구 마음대로 분리해? 여기가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 따라하세요. 수렴 나누기 수렴은 수렴 나누기 수렴은 분모가 0이 아니면 분리할 수 있다. 분모가 0이 아니면 분리할 수 있다. 아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분리할 수 있었죠? 그 중에 하나만 지금 말을 한 거야. 함수의 약간의 기본 성질에 의해 분리할 수 있었죠? 분리하고 봤더니 얘는 아까 몇으로 수렴한다 그랬죠? 영. F는 0. 얘는 G분의 F는 어디로 수렴한다 그랬죠? 알파. 그럼 0 나누기 알파는 분수로 쓰면 뭐분의 뭐라 쓰면 되는 거야? 알파분의 알파분의 0. 알파는 0이 아니죠? 분자가 0이죠? 그게 몇으로 수렴하겠네? 따라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보고 몇으로 성한다고 확인? 0으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야. 매번 증명하는 거 너무 불편하죠? 이게 성립하는 거 확인했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하세요. 분모가 0인데 분모가 0이 수렴하면 수렴하면 이상하네. 누구도 몇이구나. 분자는 0. 이게 땡땡땡땡의 땡땡 1번이에요. 이정계수의 결정 1번. 네. 그럼 미정계수 결정 2번이 뭐냐면 뭐란 말 해줄래? 분자가 0인데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면 분모도 0이다. 이거 뭐예요? 이 미정계수 결정 2번. 자, 얘가 기본이야. 얘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따름 정리. 다른 정리. 아, 다름 아니야. 따름. 아, 따라온다는 게 따름이에요. 다름? 참 싫어해. 따름 정리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을 이용해서 성질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보조적인 성질을 또 만들어낸다면 그걸 따름 정리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서 미정계수 결정의 따름 정리는 따라하세요. 함수의 결정. 함수의 결정.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함수의 결정이라는 개념을 새로 또 새로운 성질을 만들어냈어요. 내가 만든 건 아니고 수학자들이 만든 거죠. 얘들아, 개념이 좀 귀찮을 수도 있어. 너네가 1, 2등급이 목표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아니요, 저 4등급 정도면 최저 맞추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안 해도 돼. 3점짜리랑 실은 4점짜리 문제만 개같이 풀고 쓰는 거면 3, 4등급 무조건 돼. 잘하는 애들은 3등급 나올 거고 못 나오는 애들은 뭐 5에서 3 사이로 5에서 4 사이로 나오겠죠. 네. 근데 1, 2등급을 안정적으로 갖고 싶다? 당연히 개념은 당연히 알아야 돼. 수능은 내신이랑 달라요. 자, 함수의 결정은 크게 세 가지예요. 사실 두 가지만 해도 되는데 2번 안쪽에 이제 특수한 케이스를 3번으로 내가 뺐고 1, 2, 3번으로 이렇게 바꿔서 따로 썼어요. 자, 1번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n승분의 fx는 알파 이렇게 왜 피가 났어 여기? 여기 긁혔나? 자, 이때 얘는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자, 극한식 계산은 뭐하고 뭐한다? 대입하고 관찰한다. 대입해보세요. 분모 뭐가 될까?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함수 fx 다항함수의 참고에는 다항함수의 결정이에요. 근데 어차피 수초에서는 주로 다항함수 다르니까 그냥 쓴 거야. 자, 무한대분의 어쩌고 다항식 해서 알파가 됐대요. 자, 얘는 다항식이니까 보통 0차가 아니라 1차 이상이었다면 얘도 무한대로 아마 발산을 했을 거야. 최고차계수 양수면.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코라면 우리가 정석은 뭐였죠? 뭐로 분모자를 뭐한다? 아까 앞에 쓴 거 한번 보세요. 극한식 계산 2번 부정형 무한대분은 뭐? 무한대분은 무한대. 뭐로 뭐한대요? 네, 다시 따라하세요. 분모의 최고차를 나눈다. 분모의 최고차. 나누다 보니까 차수에 따라 규칙이 있는 걸 발견을 했어. 분자가 차수가 높으면 어떻게 됐을까? 썼죠 아까? 무한대. 끌만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야. 개수에 따라 달라요. 차수가 똑같으면 뭐로 수렴한다? 최고차 개수. 최고차는 개수비로 수렴한다. 분모가 차수가 높았으면 0. 0. 잠깐만. 0으로 수렴해. n차분의 f 했는데 0으로 수렴했대?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 와! f는 차수가 어떻겠구나를 알 수 있을까? n보다 n보다 차수가 어떻다? 작다. 작아야 돼. 따라하세요. n-1차 이하. n-1차 이하.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땡땡땡 하다가 그리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3승분의 fx가 0이었어. 바로 빼가지고 와. f가 어땠다? 3차 이하. 3차보다 작다. 그러면 몇 차 이하? 2차 이하.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이거 못한다? 바로 틀린 거야. 이거 해서 못하면 그냥 틀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0일 때는 분모보다 차수가 더 작구나, 분자가. n-1차 이하구나로 해석할 수 있어요. n-1차일 수도 있고요. n-2차일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 차수가 작아야 된다. 주로 나오는 거는 얘예요. 얘가 주로 나와요. 자, 만약에 0이 아닌 값으로 1로 수렴했다, 2로 수렴했다, 그게 최고차항 개수비였던 거야. 최고차항 개수비를 수렴하는 건 분모분자 차수가 어떨 때? 같을 때. 같을 때. 그럼 분모가 몇 차? n차. 분자도 몇 차? n차. fx가 몇 차였구나. n차. 그리고 최고차항 개수 b가 몇이었구나. 알파.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 돼. fx는 하고 식으로 바로 쓸 수 있어야 돼. fx는 최고차항 개수가 뭐고? 알파. 알파. 그 몇 차다? x. 뒤쪽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렇게. 그래서 따라하세요. x가 무한대로 가면 x가 무한대로 가면 최고차항에 대한 정보. 최고차항에 대한 정보. 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써보세요. 이거 모르면 이거는 수능 때도 이 내용이 함수의 결정 셋 중에 하나는 공통 과목에 웬만하면 나오면 생각하면 돼요. 뭐 쉬운 문제로 나올지 준킬러에 나올지 킬러에 포함돼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얘는 그냥 단골 주제예요. 단골 주제. 함수의 결정 1번. x가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따라하세요. 최고창에 대한 정보를 최고차항에 대한 정보. 말을 하는 거고, 아니면 쓰고 한 번에 다 보고 한 번에 쓸래? 볼까요? 여기 잘 보세요. 2번, 3번에 한 번에 할게요. 자, 2번은 리미트 x가 이번에는 0으로 갈 때.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x n승분의 fx가 알파였다. 이때는 이렇게 줄 때는 주로 이렇게 줘요. 문제 세팅에서 주로 이렇게 주고, 이거는 이따가 할게요. 왜냐? 이 3번의 아주 특수한 케이스 중에 하나. 리미트 x가 이번에는 특정 값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3번은 a로 갈 때고요. 2번은 a가 몇일 때인 특수한 케이스가 되는 거야. 얘가 0이 특수한 상황인 거야. 그리고 얘가 좀 더, 얘도 좀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따로 0일 때만 따로 빼서 2번을 본 거야. 자, 이때 x-a의 n승분의 fx 이렇게 되고요. a가 0이니까 없어져서 x n승만 남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따라서 2번은 3번의
특수한 케이스. 어떤 특수한 케이스? A가 몇인 케이스? A가 0인 케이스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먼저 보고 그 다음 얘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주로 알파가 0이 아닌 걸로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수능에 나오는 건 이거예요. 0인 경우는 잘 안 줘. 다 알파 0이 아닌 경우로 주로 나와. 왜냐면 이거 0일 때 0이 아닌데 구분할 수 있냐? 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극한식이 함수 f에 대한 어떤 정보를 주는 거냐를 주로 묻기 위해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주로 0이 아닌 걸로 나와요. 그래도 일단 설명은 할게요. 자, 따라하세요. 극한식 계산은 대입하고 관찰한다. 자, A가 2일 때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자, 그러면 다음 함수 f에 대해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그럼 분모를 뭐라고 써야 되겠다? x-0. n은 내가 이 정도로만 할게요. 분의 fx로 할게. 3 이렇게 나눌게. 몇이든 상관없어요. 0이 아닌 값을 수렴한다는 게 중요한 거야. 자, 일단 정보를 먼저 얘기를 해주자면 많이 많아야지. 자, 따라하세요. 극한식 계산은 대입하고 관찰한다. 그럼 대입한 분모 몇이야? 뭐? 그러면 발산하겠지 했는데 뭐한테? 인서! 네. 분모가 부모가 0인데 수렴은 분대더라고. 그럼 너가 알게 된 사실 와 리미트 인서 뭘 알게 됐어? X가 2로 갈 때. x가 2로 갈 때 FX fx는 몇이다? 0. 따라서 극한식 계산은 대입하고 관찰한다. 대입하면 이거 f 몇? 참고로 이거는 다음 함수는 우리 뒤에 다음 단원을 배우지만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극한과 함수값이 똑같아서 f는 0이 되는 건데 근데 극한 쪽에서는 이렇게 계산을 해요. 자, 지은아 다음 함수 fx에 x에 2 대입했더니 몇 나왔대? 그러면 땡땡땡땡이 떠올라야 돼요. 와? 대입했는데 0 나왔다? 땡땡땡. 이건 수학 상에서 배웠어요. 땡땡땡. 힌트? 초성 힌트 줄까요? 대표는 영광 인수를 인수정리 인수정리. 따라하세요. 인수정리. 인수정리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갈게요. 다항식 f가 있고요. 다항식 f를 x-a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나눗셈 항등식. 다항식을 식으로 나눴을 때 그때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 있어요. fx를 나눴다? 그러면 fx는 하고 나눠준 식이 x-a였죠? 그리고 그때 몫을 뭐라고 줄을 쓰게? qx. 나머지는 뭐라 쓰게? rx. 이렇게. 이게 항상 성립해요. 그래서 이거를 따라서 나눗셈 항등식. 정확히 말하면 다항식의 나눗셈을 할 때 생기는 항등식 줄여서 뭐라고 부를 거라고요? 나눗셈 항등식 뭐라고요? 자, A를 대입했어. A를 대입했어. 그러면 FA는 하면 뭐가 나오더라? RA. 근데 봐봐. 1차로 나눴다. 나머지는 상수예요 무조건. 이렇게 1차로 나눴으니까 R을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FA가 뭐가 나오더라? R. 와! 이게 나머지잖아요. X-A로 나눈 나머지가 알고 싶다? A 대입하면 R이 바로 나와요. 이게 무슨 정리? 인수정리 따라하세요. 나머지 정리. 자, 수학상 1단원 이름이 뭐예요? 혹시 기억나니? 따라하세요.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 네, 그 나머지 정리를 먼저 구하고 이걸 통해서 인수 정리를 쓰는 거야. 자, 인수로 갖는다. 따라하세요. 인수를 갖는다.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가 0이다. 이게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표현. 따라서 동치 표현. 동치. 알았어. 같은 표현. 네. 그래서 나누어 떨어진다, 인수로 갖는다. 그럼 예를 들면 보세요. fx가 x-a를 인수로 가지면 내가 이렇게 써도 될까요? x-a를 가지고 뒤에 뭔가가 서 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모르겠다. 이렇게 돼 있으면 따라하세요. x-a를
인수로 갖는다 라고 할게. 자, 그때 다시 나머지 정리처럼 x만 x로 나는 나머지를 쓰는 거야. 자, 그러면 나눠 떨어지니까 나머지가 몇인 거예요? 0이요. 0이니까 얘가 이제 몫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FA가 뭐가 나온다? 0이 나온다. 순서가 뭔가 바뀐 것 같은데? 지금 반대로 했네요. 이거이면 이거다가 아니라 난 이거를 증명하고 싶거든. FA가 0이면 무조건 인수를 갖는다. FA가 0이다. 아, 이렇게 됐네요. 자, 우리가 나머지 정리해서 F를 x-a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싶다? 그럼 내가 fx에다가 x자리 뭐 대입해버리면 나머지 나온다 그랬어? r은 한 다음에 그럼 f는 한 뭐라 쓰면 돼요? a. 근데 만약에 fx가 만약에 x-a에 아니야, 이렇게 쓸게요. fa. 인데 fa가 몇인 상황? 0인 상황. 내가 지금 증명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fa가 0이다? 그러면 f가 누구를 인수로 갖는다? 아니요. x-a를 인수로 갖는다는 데 증명을 해볼게요. 자, 나머지 정리에 의하여 x-a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나머지 r은 하면은 어디다가 뭐 대입하면 된다고요? x-a 대입하면 f? a. 근데 fa가 몇인 상황? 인 상황이야. 자, 근데 나눴을 때 항등식 작성해보면 fx는 하면은 x-a 몫을 qx 나머지를 이렇게 놓죠? 근데 FA를 실제로 계산해보잖아. 항등식에다가 x에다가 a를 대입하면 좌변은 뭐가 되고요? f? a. 얘 대입하면 싹 다 날아가고 누구만 남아요? r. 근데 FA가 몇이라고 했으니까 0이라고 했는데 이건 이게 없어요. FA가 r인데 그 r이 FA가 0이라고 했으니까 r도 0이 되는 거죠? 따라하세요. 나머지가 0이다? 인수로 갑니다. 그래서 fx는 x-a qx 꼴로 쓸 수 있으니까 따라하세요. FA가 0이다. 다시 따라하세요. FA가 0이면 x-a를 인수로 갖는다. 그래서 무슨 정리?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따라하세요. FA가 R이다. 이게 따라하세요. 나머지 정리. 따라해봐. FA가 0이면? F는 x-a를 인수로 갖는다. 무슨 정리? 인수 정리. 인수 정리를 알아야 이제 얘를 풀 수가 있는 거야. 수학 상은 내용이죠. 자, 인수 정리 배웠죠? 야, 그럼 봐봐. F1이 0이다? 아니면 뭐라고 해석할까? F1이 0이다? fx는 x-1을 인수로 갖는다. 그렇죠. 수아야, F0이 0이다? 어떻게 해석해야 돼? F가 X를 인수로 갖는다. 그렇죠. 자, 요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풀 거야. 그리고 이 표현이 인수로 갖는다는 표현인 거 알겠어요? x 하나 뒤에 gx 이렇게 인수 하나 갖는다. 자, 봅시다. 그까지 계산은 뭐하고 뭐한다? 대입하고 관찰한다. 한 시간 다 잡았네. 대입하면 분모 몇 나? 0. 처음부터 해야지. 0 나와요? 와? 그러면 발산하기 챈데 뭐한대? 우진! 어떤 상황이죠? 땡땡이 땡인데 땡땡하면 땡땡이 땡 0인데 수렴하면 문제덕이다. 이게 어떤 개념을 말해준 거죠? 뭐요? 미정계수의 결정 몇 번? 1번. 그러면 와! 내가 알게 된 사실 F 몇이다? 0이다. F의 0이다. 왜요? 라고 물으면 여기서 뭐라고 말했어요? 근거가 뭐예요? 미정계수의 결정? 1번. 이렇게 에 의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와! F가 0이라고? 아니야. F가 뭐로 어떻다? 2를요? 마이너스 1을? 2를요? 그럼 2하고 이렇게 씁니다. 따라하세요. x-1 그럼 이렇게 써도 될까 얘들아? 내가 px라고 쓸게요. p는 참고로 다항식이 앞글자는 그냥 보통 다항식일 땐 px를 쓰기도 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돼요? 왜? 라고 하면은 무슨 정의에 의하여? 인수정의.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근거가 이유가 인수정의예요. 자 그러면 이제 fx 알았어. 이거 그대로 대입할게요. 그러면 리미트 한 다음에 x가 2로 갈 때 원래 x-2의 제곱분의 fx인데 f가 누구 인수로 가는 거 발견. 내가 이 자리에 x-2 자 와? 뭐 되겠다. 약분. 근데 와? 약분하려면 나누는 거잖아? 나누기 할 때는 항상 뭐가 아닌지 체크를 해야 돼요. 분모가 0이 아니지. 아니 그냥 나누는 게 0이 아닌지 체크를 해야 돼. 내가 지금 누구로 분모자 나누고 싶어? x 마이너스. 그럼 x-2가 뭐가 아닌 거 확인해야 돼. 따라서 극한식 계산은 대입하고 같이 한다. 대입하면 x-2가 몇이야? 0이. 근데 왜 나눠 0이 되지? 왜 나눌까? 나누면 안 되잖아요. 그냥 어이가 없지. 씨, 0으로 나누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선비 0으로 나누면 안 된다며. 근데 나누면 안 되겠네? 자, 따라하세요. 이들 알아야 돼 이거. x가 2에 가까워진다. 2야 이가 아니야. 딱 2면 얘 0 되지. 근데 2야 이가 아니야. 그럼 얘 0이야 0이 아니야. 0이 가까워지지만 0은 니까 나눌 수 있는 것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0과 0이 가까워지는 걸 구분 못하면 틀린 문제들이 나와요. 대입했을 때 얘는 0이야 얘는 가까워지는 거야. 가까워지는 거. 편의상 0이라고 부르지만 0이 가까워지는 거야. 그럼 0이 아니니까 내가 구분 문제에 뭐 해도 돼요? 이렇게 나눠도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따라하세요. 극한식 계산은? 대입하면 잡는다. 근데 얘 계산한 게 3이라고 했죠? 아리와 이게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세요. 극한식 계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야? 극한식 계산 너무 원하? 대입하면 괜찮았다. 어떻게 할 거예요? 대입하면 x에 2를 넣었는데 그러네? 분모가 그러네? 0이에요. 어? 근데 어? 3으로 수렴하니까 그러면 분자도 0이다. 누가 몇이다? p2도 0. 왜요? 누구 맘대로? 왜? 네 맘대로 그냥 0일 것 같아? 아니 왜요? 이정계수 결정으로 맞아요. 미정계수 2.1번에 의하여 분모가 0인데 수렴했다? 누구도 0이다. 분자도 0. 이게 설명이 돼야 돼. 그래야 킬러 문제도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어려운 문제도. 이 논리 과정을 못 쓰면 어려운 문제 못 푼다고 생각하면 돼. 이 파트의 어려운 문제는. 자, 그러면 P가 0이다? 그러면 환희야 내가 무슨 정리가 또 떠올릴까? 인수 정리. 와, 그러면 누가 누구를 뭐로 어떻게 하나? PX가 2를 인수로? 그럼 내가 그 남은 부분을 아까 PX 남은 부분을 쓴 거지. 이거 P2X를 쓸게요.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나요? 다시 여기 대입할게. 이제 P 알았지 내가? P 자리에 요거 또 그대로 대입할게. 여기서 1로 간 게 따라서 미정계수 결정 1번. 이정계수 결정 1번. 여기서 이렇게 간 근거는 무슨 정리? 인수정리. 인수정리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아유 이거 너네한테 알려주고 너네가 쓰게 해야 되는데 너네 쓰게 해볼까? 자, 그럼 얘는 x-2분의 하고 px 자리에 x-2 p2x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뭐 가는? 약분 가. 약분해가지고 얘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p2x. 이로 갈 때 p2x 이렇게 되겠죠? 이로 갈때 p2x는 대입관처럼 이게 p2 한 다음에 3. 이 몇이다? 3. 3 따라하세요. p3이 0이면? p3이 0이면 p 왜 3이죠? 따라하세요. 2 대입해서 0이면 누구 인수로 간다? 2를 x 마이너스 3이 인수로 간다. 근데 0이 아니면 인수로 갔지? 않는다. 아! 그러면 얘는 이제 인수를 x-1을 더 이상 갖는다 안 갖는다? 안 갖는다. 그거를 이제 표현할 때 여기다가 이렇게 써요. p2하고 x-2 인수 안 갖는 거 보여주고 싶다? 그럼 가지려면은 2 대입했을 때 몇 나오면 가지는 거야? 0. 그럼 안 가진다라고 말하려면은 이렇게 써주면 이게 뒷부분에 인수가 더 이상 없어요 라는 뜻인 거야. 이것도 알아야 돼. 이런 표현도. 알겠니? 자, 그래서 내가 알게 된 사실 fx는 지금 봐봐 px가 인수 하나 가졌죠. 뒤쪽에 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었는데 확인해볼 때 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px는
x-1 인수를 몇 개만 갖는다? 한 개 갖는 거야. 근데 fx가 x-1이랑 px 곱한 거지. 이 인수 하나 있죠, fx는? 그리고 여기도 인수 몇 개 안에 들어가 있어. 아, 그럼 총 f는 인수를 몇 개를 갖는다? 두 개를 갖는다.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따라서 fx는 x-1 인수를 몇 개 가지고 더 이상 가진다 안 가진다? 안 가진다를 쓰고 싶으면 뒤에 gx라고 하면은 다하고 g 몇이 어떻다라고 쓰면 돼요? g 2가 0이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딱 두 개만 간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알게 된 사실 따라하세요. x가 a로 가면 인수에 대한 정보. 인수를 몇 개, 어떤 인수를 몇 개 가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바로 뽑아낼 수 있어요. 이따 쓰세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할 때 상황을 한 거죠. 알파 0이 아닐 때. 봤더니 아까 분모에 인수 몇 개 들어가 있었어. 근데 분자에도 몇 개 있는 거 확인. 인수 개수가 어떻다? 같다. 같다. 그럼 여기 지금 분모 인수 몇 개 있죠? N개. 그럼 분자도 몇 개 있다. N개. 그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까? 인수로 표현하고 싶으면 fx는 하고 쓰면 돼요. 그럼 누구를 인수로 갖는 거 표현할 거야 지금? x-a의 몇 개 가져야 될까? N개. n개 가지고 뒤에 gx를 썼을 때 여기 또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거 어떻게 표현해 준다 그랬죠? G N은 0이 아니라 네, g는 이렇게. 참고로 이거는 그냥 간단히 설명만 할게요. 직관적으로 해석을 해봅시다. 자, 아까 약분해가지고 이제 분모에 더 이상 없죠? 근데 지금 3으로 수렴한 게 아니라 여기에 0으로 수렴했다면 여기가 몇인 거야? 0. P2, 2도 0이야? 그럼 P2도 뭘 인수로 갖는 거야? X 마이너스 또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F가 두 개가 아니라 두 개보다 더 많아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거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fx는 n개보다 무조건 많아야 돼. n 플러스 1승 gx 한 다음에 여기 더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n개보다 무조건 어떻다? 많아요. 많다. 이렇게 인수가 더 많다. 따라하세요. 0이 아니면 0이 아니면 인수개수가 같다. 인수개수가 같다. 0이면 분자가 더 많다. 분자가 더 분자가 분자가 더 많은 거야. 왜냐? x-a n개가 들어가 있다 쳐봐. n개가 들어가 있어서 약분하면 분모에 더 이상 x-a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대입해서 0 나왔나? 근데 여기 하나 더 있어. 최소 하나가 더 있어. 그럼 약분하고도 여기 대입하면 몇 나와? 분자는 0. 그래서 0 되는 거예요. 왜 0 되는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거는 꼭 너네가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얘를 문제에서 어떻게 표현을 해줬느냐.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 써볼게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의 제곱분의 fx가 1이고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는 뭐 3이에요. f는 다항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리미트 x가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fx는 1이에요. 이렇게 두 개씩을 줬다고 칩시다. f가 결정돼야 돼요. 함수가 결정돼야 돼요. 따라하세요.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뭐에 대한 정보? 최고차 최고차항에 대한 정보.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알게 된 사실과 최고차항이 몇 차구나? 2차 2차구나. 그럼 뭐라고 써야 될까요? fx 네. fx는 뭐라고 쓰면 되죠? x제곱 x제곱 플러스 몰라요. 뒤에 모르니까 땡땡땡. 그래서 우리가 무슨 항만 알 수 있다. 최고차 그래서 뭐에 대한 정보를 부르는 거야? 최고차항. 최고차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이거 모른다? 이 유형 싹 다 틀리는 거야 그냥. 이거 나와도 다 틀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x가 1로 갈 때 특정 값으로 가까워질 때죠? 그럼 뭐에 대한 정보? 인수 인수에 대한 정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했죠?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했죠? 따라서 인수 개수가 같다. 인수개수가 같다. 둘이?
그러면 지금 분모에 x-1 몇 개 들어가 있어? 2개. 분자도 몇 개 있어야 된다? 2개. 2개 있어야 된다. 이거 1 말고 2,000원 말하면 꼬였다. 알파 그 다음에 알파는 0이 아니다 이렇게만 쓸게요. 아 그러면 아까 F가 최고차항이 몇 차라 그랬는데 2차 함수지. 그러면 1차식이 몇 개로 곱해져서 만들어진 함수야? 근데 그 인수 몇 개 다 찾았어? 2개. 끝난 거야. 그러면 최고차항에서 1이니까 따라서 fx는 바로 써야 돼. 뭐로 써야 돼요? x-1의 제곱 하고 최고차항에서 몇으로 결정? 1로 결정. 이렇게 바로 함수로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예를 들면 여기가 2였다? 그러면 최고차항계수 몇인 2차니까 2인 2차니까 x-1 인수 두 개 가지고 개수는 몇이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따라서요. 인수의 결정. 함수의 결정에서 인수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인수를 결정해 주는 거야. 이거 수투에서 단골 유형이에요. 준킬러 킬러 다. 자, 일단 마지막까지 하고 쉴게요. 2번. 2번은 3번에서 A가 몇인 상황을 썼다 그랬죠? 써줄까? A가 0일 때의 상황이 2번이에요. 그리고 얘랑 얘가 제일 많이 나와서 얘 2번으로 내가 바로 비슷하니까 내가 바로 이렇게 놨어. 자, 어떤 내용이냐? 자, 0이다. 그러면 아직 말 안 해줄게. 비밀이야. 뭔지 우리 알아봅시다. 자, 예를 들면 볼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제곱분의 fx가 3이다. 이렇게 일단 쳐볼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일단 그냥 할게. 자, 따라하세요. x가 특정값으로 가면 x가 특정값으로 가면 뭐에 대한 정보? 인수에 대한 정보. 그럼 얘는 x가 몇으로 갈 때야? 0으로 갈 때. 그럼 누구를 인수로 몇 개 갖느냐에 대한 정보야? 0을 인수. 0을 인수로 못 가져요. x를 인수. x를 인수로 몇 개 갖느냐에 대한 두 정보야. 개가 돼. 두 개, 딱 두 개야. 두 개야, 세 개야, 두 개 이상이야, 딱 두 개야. 딱 두 개. 딱 두 개. 왜? 어디로 수렴하니까?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다? 따라하세요. 인수, 개수, 동일. 인수 개수. 그 F가 몇 차인지 모르겠어. 다항함수인데 몇 차인지 몰라? 2차인지 3차인지 4차인지 몰라? 근데 누구를 일단 인수로 가져야 돼? x를 인수로 가져. 그럼 얘는 어떤 의미냐면은 fx는 x제곱 인수를 가지고 뒤에 gx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자, 따라서 f는 이건 다. 다항함수야. 그럼 뒤쪽에 얘도 무슨 함수일까? 다항함수야. 그리고 뭔지 모르니까 내가 예를 들면 이렇게 써볼게. 몇 차인지 모르겠으니까 땡땡땡 플러스 한 다음에 a1x 플러스 a0 개수를 이렇게 a1, a0 2차부터 써줄게. a2x 2승 a1 x 1승 a0 상수항 이렇게 생각했다고 써도 될까? 다항식이니까 이거 안 써도 안 써도 돼. 그냥 이해만 하면 돼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네. 왜? 다항함수는 이렇게 쓴 거야. 몇 차인지 모르겠지? 2차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a2가 몇이면 돼? 0이면 그냥 2차 없는 거야. 개수가 0이면 없어지는 거니까 그냥 다항함수다 식으로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F가 이거란 거 알았지? 왜? 아니요. 쉬고 싶어서? 아니요. 왜요? 힘들어서요. 야, 나 문제 낼게, 문제. 문제! 안에서 쳐다봐도 내가 힘들까? 앞에서 떠든 내가 힘들까? 목이 너무 아파. 이것만 좀 하고 마무리 할게. 아십니다. 좀만 힘내세요. 자, 보세요. 힘내. 얘들아, 우리 중3 올라가나요? 몇 학년 올라가요? 할 수 있어. 수학 몇 분 동안 봐야 돼? 100분? 100분이 몇 시간 몇 분이야? 1시간 40분. 오케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하고 fx 자리에다가 저거 바꿔놓은 식으로 그대로 쓸게요. 그러면 x제곱 괄호하고 땡땡땡 플러스 a2x 2승 플러스 a1 x 플러스 a0 이렇게 써도 되는 거 맞나요? 뭐 가능? 약분 가능. 약분 이렇게 되겠죠? 따라하세요. 극한식 계산은 대입하고 관찰한다. 하면은 와 x에 몇 대입하면? 0대 싹 다 나라고 누구 만나면 할까? 상수항 나. 상상만 남아요. 근데 아까 이게 몇으로 수렴한다 그랬어? 3. 와! 내가 알겠는 사실. 다른 애는 모르겠어. 누구는 3이다. 상수는 3. 이거 알게 된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지워볼게 그대로. 지우고. 그럼 얘를 전개를 해볼게요. 얘가 이 안쪽에선 얘가 제일 차수 낮은 애지. 네. 그럼 전개하면은 땡땡땡 하고 얘가 제일 마지막 차수가 될 거야. 뭐로 끝난다는 얘기인 거야? 제곱. 처음 X 제곱. 3x 제곱. 그래서 내가 알게 된 사실 와 3으로 수렴한다? 최저차항 개수가 몇이다? 3이다. 3이다. 분모 x 제곱이다? 최저차항이 몇 차였다? 2차였다. 2차. 이렇게 알게 됩니다. 자, 따라하세요. x가 0으로 갈 땐 X가 0으로 갈 때 최저차항에 대한 정보. 최저차항에 대한 정보. 이렇게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따 써. 쉬는 시간 끝나고 씁시다. 좀 쉬었다가 쓰는 게 낫겠지? 자, 일단 들어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이렇게 줬는데 이게 우선 바로 끝나는 거야. 기억, 다음 fx, 다음 fx는 기억, 니은 또는 가나 두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조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3승분의 fx가 2다. 나 조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제곱분의 fx는 3이다. fx는 뭐냐 물어보는 거야. 따라하세요. x가 무한대로 가면 X가 무한대로 가면 뭐에 대한 조건? 최고차항에 최고차항에 대한 조건. 바로 옆에다 내가 화살표 빼가지고 와 fx는 2X 세제곱. 2x 3승이구나. 이렇게 플러스 3X 제곱. 모르니까 일단 몰라. 아니 점점점. 가만 보니까 몰라요. 나 조건 x가 어디로 가? 0으로. 와 x가 0으로 가면 뭐에 대한 정보? 최저차항. 앞에는 모르겠어. fx는 땡땡땡 플러스 뭐로 끝난다? 3x. 3차가 제일 높은데 제일 낮은 차수 몇 차래? 2차. 이 사이에만 2.5차 이런 거 있어 없어요? 없어 다 아니니까. 합쳐서 따라서 fx는 바로 결정이야. 어떻게 되는 거야? 2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이렇게 결정 못하는 게 틀린 거야. 알겠니? 따라하세요. 함수의 결정. 함수의 결정.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x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어디로 갈 때? A. A로 갈 때. 참고로 얘는 이제 미분계수랑 계속 관련이 있어요. 자, 그래서 따라하세요. x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가면 최고차항에 대한 정보. 최고차항에 대한 정보. x가 0으로 가면 X가 0으로 가면 최저차항에 대한 정보. 최저차항에 대한 정보. x가 A로 가면 X가 A로 가면 인수에 대한 정보. 인수에 대한 정보. 참고로 이 3번이 2018학년도 6월 가형, 그러니까 이과 실러 문제로 나왔을 때 엄청 어려웠어요. 근데 그냥 이거 증명한 거 있죠? 이거를 한 4번 하면 답이 나오는 문제였어. 이거 4번 반복하면 답이 나와. 약간 그런 느낌인데 킬러예요. 엄청 어려웠어. 왜냐면 애들이 그냥 외우기만 하고 증명 안 해봤겠죠? 에이씨 저렇게 된다네 하고 증명 안 하죠? 그래서 틀렸어요.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돼. 자, 일단은 하나만 딱 더 얘기하고 마무리할게. 하나는 너무 간단한 거라 그냥 바로 그냥 볼게요. 따라하세요. 부등식의 극한을 취하면 부등식의 극한을 취하면 땡땡이 땡땡땡. 똑같다. 안 똑같거든? 등호가 어! 등호가 등가 뭐? 붙는다. 먹는다고? 붙는다. 맞아요. 따라하세요. 부등식의 극한을 취하면 부등식의 극한을 취하면 등호가 붙는다. 등호가 자, 붙는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식이 2개짜리야. f가 g보다 커요. 자, 양변에 리미트를 취해주면 리미트 하는 순간 뭐가 붙는다? 등호가 등호가 붙는다. 3개짜리 마찬가지. f, g, h 따라하세요. 부등식의 극한을 취하면 부등식의 극한을 취하면 땡땡이 땡땡땡. 등호가 붙는다. 리미트 넣는. 그러면 와 얘가 알파 와 얘도 뭐야? 알파. 무슨 정리? 샌드위치 정리. 샌드위치 정리. H 사이에 껴있는 G가 사이에 껴가지고 와 똑같아졌다. 얘가 알파 얘가 알파. 따라하세요. 부등식의 극한을 취하면 부등식의 극한을 취하면 등호가 붙는다. 등호가 붙는다. 이게 함수의 극한의 대소 관계인데 그냥 샌드위치 정리 정도만 알고 있으면 괜찮아요. 자,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이 내용 쓰고 우리 문제 볼 수 있으면 조금 보고 마무리할게요. 찾아보십시다. 이제